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인간 임상시험 중인 노화지연 약물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포민, 라파마이신, 그리고 NMN인데요. 메트포민은 당뇨병 환자의 수명을 일반인보다 15% 연장시켰고 라파마이신은 생쥐 수명을 28% 늘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NMN으로 60세 노인의 세포를 20대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약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메트포민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죠. 과연 이 약들이 정말 불로장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각 약물의 놀라운 메커니즘과 부작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이 정말 노화를 늦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트포르민부터 보시죠. 웨일스 카디프 대학교의 크레이그 컬리 교수팀이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그룹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15%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치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새 엔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낸 격이죠.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8%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트포르민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세포가 마치 배고픈 상태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때 세포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손상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죠. 라파마이신은 어떨까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1901마리의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파마이신을 투여받은 생쥐들의 수명이 수컷은 9%, 암컷은 14% 연장되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미 성체가 된 20개월 된 생쥐에게 투여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세부터 복용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라파마이신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이 약물은 mTO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mTOR은 세포 성장의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를 살짝 눌러주면 세포가 성장보다는 유지 보수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 연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레스베라트롤을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을 먹인 생쥐에게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했을 때 일반 식단을 먹은 생쥐와 비슷한 수명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이 SIRT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혔어요. 이는 칼로리 제한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즉, 실제로는 배불리 먹으면서도 몸은 절식 상태의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노화지연 약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마치 낡은 자동차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먼저 라파마이신부터 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우리 세포 안의 mTO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해요. mTOR 공장의 생산 관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 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라파마이신이 들어오면 이 관리자에게 잠깐 속도 좀 늦춰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포는 새로운 단백질 만들기를 30에서 40% 줄이고 대신 기존에 손상된 부품들을 청소하는 오토파지 과정을 2대 3배 늘려요. 그 다음은 메트포르민이에요. 이건 우리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절해요.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녹을 만들어요. 메트포르민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생산을 15에서 20%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마치 연비 좋은 엔진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레스베라트롤은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깨워요. 시르투인을 세포의 수리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가 레스베라트롤이 오면 일어나서 일해 라고 깨워줘요. 그러면 손상된 DNA를 고치고 염증을 50% 이상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노화지연 약물들이 아직 개발 단계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메트포르민의 핵심 메커니즘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헐적 단식인데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16, 8방식을 주 5일 이상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포 내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라파마이신이 억제하는 MT-와어 경로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운동법이에요. 주 3회, 회단 45분씩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4분간 전력 운동 후 2분 휴식을 8세트 반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 패턴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마지막으로 NAD+ 수치를 높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7시간 30분 이상의 깊은 잠과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전 9시 이전 30분간 햇빛 노출도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노화 속도를 실제로 15에서 20%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화지연 약물 3대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에서 출발해 세포 노화를 27% 늦추는 효과를 보여주며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둘째, 라파마이신은 MT-와어 경로를 차단해 생쥐 수명을 최대 38% 연장시키며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서도 면역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셋째, NMN은 NAD+ 전구체로서 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지만 아직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노화 관련 임상시험만 300건 이상 진행되고 있어 인류의 건강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